SB성보 살균제 PM을 맡고 있는 김혜진이라고 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그 창녕의 한 양파 농가에 와 있습니다. 6월 중순전도로 이제 수확을 앞두고 있는 양파밭에 와 있습니다. 오늘 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양파밭에서 문제되고 있는 병에 대해서 특히나 그 중에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녹균병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고 저희 약재, 새로 나온 약재가 있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파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병해들은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흑색성분 균핵병, 시드름병, 그리고 잎마름병, 녹균병 등 다양한 병해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 창녕 지역은 거의 다 이제 논양파를 재배하는 지역인데, 논양파를 재배하는 지역에서는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들이 녹균병으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왜냐면은 초기에 육묘상에서도 녹균병이 발생을 할 수 있고, 이후에 이제 월동 이후에 3월 전부터 수확 전까지 녹균병들이 지속적으로 발병을 하면서 양파의 수확량이라든지 상품성을 떨어뜨리는 이런 병해이다 보니까 가장 방지하시는 데 좀 고심을 하는 이런 병해이기도 하고요. 녹균병을 방지하시면은 보통 그 월동 이후에 많은 경우에 한 9회에서 10회까지도 한 3일에서 4일 간격으로도 약을 좀 지속적으로 넣어줘야만 방제가 되는 이런 병해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포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수확을 좀 앞두고 있는 포장인데, 지난주에 좀 많은 강우가 좀 발생을 했습니다. 비로 인해서 녹균병이 조금 더 좀 많이 번지고 있는 이런 상황의 포장입니다. 네, 녹균병 같은 경우에는 그 양파에서 2번 정도 발생을 하는데, 첫 번째 발생하는 경우가 육묘할 때 그 묘상에서 이제 발생하는 1차 전염 녹균병입니다. 1차 전염 같은 경우에는 그 모상에서 바로 전염이 되기 때문에 좀 방제가 굉장히 좀 어렵고, 토양에서 이제 발생한 포자들이 바로 유매 어린 묘상이나 월동 전에 이제 녹균병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발생 자체가 굉장히 좀 많고 방제가 좀 어렵습니다. 그런 녹균병을 방지하시려면 육묘상의 이제 관주 처리라든지 육묘 양파 묘상에 약재를 직접 처리하시는 이런 방법을 하시거나, 아니면은 토양 자체를 이제 살균해주는 토양 소독을 해주는 이런 경우로서 1차 녹균병을 방제를 하셔야 되고요. 2차 같은 경우는 이제 월동한 이후에 한 3월에서 5월경에 많이 발생을 합니다. 보통 병들이 좀 고온 다습한 조건에서 발생을 하는데 비해서 이 녹균병 같은 경우는 그 발생할 수 있는 범위가 10도에서 한 30도까지 굉장히 좀 넓습니다. 그리고 적은 저온에서도 많이 발생을 하는 병이다 보니까 월동한 이후에 좀 저온이 좀 지속이 된다거나 일교차가 커질 경우에, 이런 경우에는 더 빠르게 발생을 하고 전파가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활동 이후에 발생하는 2차 녹균병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포자로서 전파가 되기 때문에 전파된 포자를 강우 전후로 하시거나, 아니면은 늦더라도 강우 이후에 좀 병균들이 좀 보인다고 싶으면 바로 처리하시게 되면 웬만하면 좀 방제가 좀 가능한 이런 병해이다 보니까 약을 좀 꼼꼼하게 그 강우 이후로 전후로 이렇게 처리하시는 게 가장 좀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병만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창녕에서 3회에서 4회 정도 비가 좀 많이 발생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토양 자체도 많이 습이 좀 많이 있는 상태고, 비로 인해서 포자들도 많이 날리고 포자 발생이 됨으로써 병이 좀 많이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이렇게 좀 큰 상태에서 녹균병이 발생을 하게 되면 우선은 노랗게 이제 잎들이 얼룩덜룩하게 변하게 되고요. 보시면은 지금 이렇게 좀 회백색의 포자들도 많이 형성이 된 걸로 보입니다. 이렇게 포자들이 형성이 되면 여기 생긴 포자들로 인해서 또 녹균병이 이제 공기 중으로 쉽게 전파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노지에서 바람에 의해서 이 포자들이 또 날려서 전체적으로 좀 확대가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쪽 보시면은 조금 녹균병들이 이쪽 지역으로 해서 좀 많이 발생을 한 상태고, 안쪽들 같은 경우에도 좀 전체적으로 녹균병이 많이 발생을 한 것 같습니다. 이제 이 끝 쪽으로 나타날 수 있는 병들이 보시면 이제 이런 부분들은 잎마름병들이 이렇게 좀 발생을 하게 되고요. 차이점은 좀 이 끝을 중심으로 많이 발생을 하고, 이렇게 원형 이제 병반이 발생한다는 부분들이 녹균병이랑 좀 다른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방제할 수 있는 이런 약재가 완전히 계통들이 다르기 때문에 잎마름병과 녹균병을 좀 명확하게 보시고 약재 처리를 하셔야 포장에 병이 잘 방제가 될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에는 이렇게 발생을 하진 않았지만, 보통 포장에서 녹균병이랑 좀 이렇게 포자가 형성되는 거랑 좀 가장 유사하게 나타나는 게 이제 잿빛곰팡이병도 육안상으로 좀 비슷하게 발생을 합니다. 만약에 녹균병약을 지속적으로 3, 4회까지 처리를 하셨는데 병이 계속 확대가 된다거나 방제가 잘 안 되신다고 하시면 약도 여러 가지를 써보셨는데 그렇다고 하시면 약간 잿빛곰팡이병에 효과 있는 이런 약재를 써보시는 것도 포장에
병을 방제를 할 수 있는 이런 방법으로 생각이 됩니다. 보통 균 중에서 뭐 흰가루병도 저항성이 좀 내성이 좀 많이 올 수 있고 녹균병도 내성이 좀 빠르게 올 수 있는 이런 병해 중에 하나인데, 녹균병 같은 경우에도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여러 약제를 이제 계통들을 좀 다양하게 해서 사용을 하시기 때문에 그나마 이제 저항성이 좀 덜 올 수는 있긴 하겠지만 지속적으로 저항성 관리가 필요한 이런 병해라고 보여지는데, 저희 회사에서는 이제 새로 레스큐어라는 약제를 출시를 했습니다. 이 약제는 기본적으로 저항성 관리 차원에서 아주 효과가 좀 좋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규 원제로서 이제 국내 처음으로 이제 들어오는 플루옥사피프롤린이라는 원제를 함유하고 있고요. 다9 계통의 약제 신규 원제가 들어가 있고요. 기존에 사용하시고 있던 녹균병 약들이 보통 이제 예방을 하는 이제 보호살균제를 제외하고 나면은 보통 이제 다계통들 아니면 가계통들 이런 약제들을 좀 많이 사용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 계통에 대한 저항성이 좀 우려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신규로 나온 계통이고 국내에 아직까지는 이렇게 많이 사용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저항성 관리 차원에서 굉장히 좀 우수한 부분이고요. 플루옥사피프롤린 성분에 추가적으로 플루오피콜라이드라는 그 나계통의 작용기장을 가진 원제를 추가적으로 함유를 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약제가 가지는 그 특성들이 조금 구별이 되는데, 플루오피콜라이드 같은 경우는 빠른 효과 발현하는 데 비해서 플루옥사피프롤린 같은 경우는 이제 예방을 하거나 좀 긴 잔여력 그리고 초기의 치료 효과 이런 부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두 가지를 합치로 사용을 했을 때 빠른 효과 발현 그리고 긴 잔여력 그리고 저항성 관리 차원에서 굉장히 좀 우수한 이런 약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밭에 비가 오고 나서 이렇게 증상들, 노란 녹균병 증상들이라든지 포자가 좀 보인다거나 이런 경우에는 저희 레스큐어를 사용하시면 충분히 만족스러운 효과를 보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